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이야기를 제 식대로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나홍진 감독님이나 다른 분들하고 유착관계는 아예 없어요. 그냥 내 생각이 이런데 지금까지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모든 해설 중에는 이게 가장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봤습니다. 일단 여러분, 저는 주인공 곽도원, 그 집, 그리고 그 딸의 의미를 둔 게 아니라 저는 반대로 생각했어요. 이 곡성이라는 곳에 문제가 생긴 이유가 뭘지부터 일단 생각을 해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곡성이 왜 처음에 이제 이런 일들이 시작됐을까요? 사람이 죽고 이런 일이 시작된 이유, 거기서부터 제가 생각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답변이 나온 것 같아요. 곡성 영화는 어떤 장면으로 시작을 하냐면 쿠니무라 준이라는 배우분이 바늘에다가 지렁이를 꽂는 장면으로 시작을 해요. 근데 그 장면에서 제가 제일 주의 깊게 봤던 건 뭐냐면 그 분이 가장 그 스토리 안에서 중요한 캐릭터예요. 근데 왜 그런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그냥 판타지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모든 게 다 딱딱 떨어지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임을 미리 밝히고 시작을 합니다. 일단 제 생각에 쿠니무라 준은 악마 숭배자예요. 악마 숭배자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어쨌든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이 종교가 우리가 생각하는 스님 아니면 뭐 불교, 기독교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무언가 다른 걸 숭배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이 사람은 제가 봤을 때 일본에서 꽤 대접을 받는 사람이었다. 예를 들어 뭐 교수거나, 정확하게 그건 판타지니까 잘은 모르겠는데,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래서 몸이 아파서 이 사람이 이제 본인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보니까 버섯을 하나 발견했는데 이게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이 버섯을 발견한 것, 이 버섯을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잘못 먹거나 아니면 이 버섯에 노출되게 되면 극한의 광기를 지녀요. 사람을 죽이고 싶은 살인 충동을 느끼고, 그리고 이제 힘이 갑자기 세지는 효과를 받고, 그리고 이제 두드러기가 점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각적으로 환각이 보이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게 증상이 더 심해지고, 어린애들한테는 이제 점점 더 이게 증상이 더 심하게 나타나요. 그리고 버섯에 이렇게 잘못된 사람하고 여러분들이 부딪히거나 아니면 만나면 전염까지 돼요. 그리고 이 버섯이 이제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데 어린아이한테는 폭식, 안 먹던 음식을 갑자기 먹는다든가 막 이런 느낌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환각작용도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진짜 신이 존재하는지 내가 항상 마음속으로 의심을 하고 있다가 이 버섯에 노출되면 악마가 보인다든지, 이 쿠니무라 준이라는 사람이 이 버섯을 발견한 다음에 이 버섯을 동물한테 시험을 해보니까 일정 확률로 굉장히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뭐냐면 이 버섯에 노출되면 결국 죽거든요, 마지막에. 근데 죽었다가 다시 되살아나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쿠니무라 준이 나는 어차피 이제 죽을 건데 아니 이걸 존나 잘 활용하면 내가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일본에서 인체 실험이나 다른 걸 해보려고 그러는데 일본이 상황이 여의치가 않은 거야.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 쿠니무라 준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가까운 나라로 가서 인체 실험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한국으로 들어와서 곡성으로 들어간 거예요. 왜냐면 곡성하면 여러분 그냥 톨게이트 같은데 이렇게 왔다 갔다 지나잖아. 그냥 환승하는 통로 같은 느낌이에요. 곡성으로 여행 간다는 얘기 여러분 들어봤어요? 한국 사람 중에? 나는 못 들어봤거든? 그러니까 사람이 굉장히 적고 애매한 곳으로 쿠니무라 준이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기가 혼자 가서 인체 실험을 진행하려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야. 당연히 그렇지. 혼자 가가지고 사람을 납치해서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곡성이라는 곳도 쿠니무라 준은 잘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무당은 오래된 무당일수록 잘하는 게 아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게 신이 들어왔다가 나가는 경우도 태반이래요. 그래서 내 몸 안에 신이 남아있지 않으면 이제 더 이상 그 신기를 발현할 수가 없는 거야. 실력이 떨어진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이제 잘 맞추는 무당은 처음 신이 접신이 딱 됐을 때 그 무당이 진짜 씨발 실력이 잘 맞춘대.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아봐야 될 사실은 이 나홍진 감독님이 랑종에서도 표현을 했듯이 이 무당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일광이라는 무당은 누구냐면 이게 신을 받는 것들 중에 해외 신을 받는 경우도 있대요. 신이 접신이 됐는데 일본 신이 접신이 되는 경우가 있대. 특히 아니 근데 글로벌로 아예 외국 신이 접신이 되는 경우는 없는데 부산이나 다른 쪽에서 일본 쪽 신이 진짜 몸에 들어와서 뭐 이런 게 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일광이라는 무당은 바닷가 쪽이나 아니면 다른 쪽에 살던 무당인데 신이 다른 나라, 특히 일본 쪽 신이 들어온 거예요, 몸에. 근데 문제는 그렇게 신이 들어왔을 때 이 일광이라는 무당은 정말 우연히 신이 들어왔을 뿐 신도 이 새끼가 사기꾼인 걸 알고 나간 거예요. 일광의 목적은 이 무당이 됐으므로 내 인생의 기회라고 생각했던 이런 사람들 중 한 명이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이 빨리 떠나고 난 다음에 일광이 했던 행동은, 일광을 제가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얘가 영업을 존나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신이 들어왔을 때 손님을 한번 빡 당겼는데 그 다음부터 신발이 없어진 걸 지 혼자 아니까 이 신을
신을 다시 부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동을 해봤을 거라고 추측이 돼요. 얘가 다시 신이 들어오는 뭐 제사도 받고 아니면 다른 데도 왔다 갔다 하다가 정말 우연한 계기로 쿠니무라 준이라는 이 캐릭터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분이랑 같이 이야기를 해보다 보니까 알게 된 거죠. 이분이 기적적인 버섯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 버섯을 사람한테 닿게 하거나 뭔가 먹게 하거나 이러면 아까 제가 얘기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무당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세상에 아무 데도 귀신이 없는데 여러분 무당이 왜 필요해요? 대체로 무당의 필수 요소가 되는 경우는 신병을 앓거나 우리 애가 갑자기 귀신에 들린 듯이 행동해요. 퇴마의 역할이 우리나라에서는 좀 강하단 말이야. 그래서 시골에서는 여러분 옛날에서도 갑자기 사람이 막 안 하던 행동을 하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겼다는 생각은 안 하고 무당을 불러야 된다. 빨리 구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저희 윗세대까지만 해도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광이라는 애가 그 버섯을 보고 그렇게 느낀 거예요. 이 버섯을 뭐 먹거나 아니면 이 버섯에 노출된 사람이 귀신에 들린 것과 비슷한 행동을 한다는 걸 얘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일광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그러면 쿠니무라주는 인체 실험을 해야 되고 나는 구슬해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서로의 이해관계가 딱 맞아버린 거지. 이게 앞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 쿠니무라준하고 이 애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된 거 한 사람한테 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한테 이 버섯을 노출시키는 게 훨씬 더 큰 효과를 지닌다 라는 생각을 얘네 둘이 한 거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가라고 생각을 하다가 제 생각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겠지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 버섯을 강에다가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물론 농작물들도 있지만 그 강이 사람들이 물을 마시잖아. 이렇게 퍼뜨리면 어떨까? 이건 여러분 정확하지 않아요. 아니면 이제 그 뉴스에 나왔던 듯이 이 버섯을 이제 뭐 이렇게 개량을 해가지고 건강식품으로 만들어서 이제 사람들한테 뿌리든가 이제 그 곡성의 주민들한테 이 버섯을 노출시키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이 곡성의 앞부분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주인공이 깨어난 시점, 아침에 사람이 죽었다더라라는 시점은 이미 버섯이 곡성 내부에 노출이 많이 된 상태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버섯으로 환각을 보고 버섯으로 두드러기나 다른 게 일어난 타이밍에 처음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외지인이 낚시줄에다가 지렁이를 끼우는 걸로 시작이 돼요. 근데 저는 그 장면이 이제 해석이 굉장히 많지만 뭐라고 봤냐면 저는 그 장면이 인체 실험을 기다린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 곡성 주민들한테 버섯이 어떻게 노출되고 어떻게 돼서 쿠니무라주는 지금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거든. 그래서 이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아저씨가 빠르게 이 실험이 확산이 돼서 자기가 살 수 있는 방법을 기다리는 의미로 저는 해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곽도원이 잠에서 일어나가지고 메시지를 보니까 인삼밭 하나 어떤 아저씨가 죽었대. 빨리 와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를 가보니까 버섯에 이미 심각하게 노출된 아저씨가 자기 가족을 다 죽이고 앉아있어요. 근데 이미 그 아저씨는 죽었어. 버섯이 포자가 이제 어떻게 돼가지고 그 사람을 감싸고 있었을 뿐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복선으로 뒤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면으로 시작이 되고 이렇게 막 어휴 이게 뭔 일이래 씨발 이러면서 자기 동료 경찰이랑 이야기를 하는데 요 동료 경찰이 첫 번째로 함정을 던지는 인물이에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외지인 중에 일본인이 우리 왔더니 그 사람 때문에 이게 모든 게 시작된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곽도원이라는 주인공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이 병신새끼야 버섯 때문에 그런 거요. 버섯 때문에 그 국가수에서 검사를 했는데 그 버섯이 그게 다 돼가지고 그랬대잖아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옆에 있는 그 동료 아저씨는 아니라니까 이게 이상하다니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아저씨는 그냥 곽도원이랑 친하니까 장난을 쳤던 거야. 이 아저씨는 진짜로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 거짓말을 잘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거짓말 속에 진실을 숨겨서 얘기를 하든가 진실이랑 거짓말이랑 반반 섞는 거지. 그리고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거짓말이 존나 많아. 근데 관객한테 거짓말 중에 하나만 골라보세요 해서 그 거짓말의 증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 존나 수많은 거짓말 중에 하나가 진짜면 진짜 다 진짠가라는 생각이 들게끔 만들어지거든. 곡성은 이 방식을 채택했어요. 일부만 보여주는 거지. 그래서 일단 여러분 오프닝에 나와요. 버섯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라고 이미 답이 나왔어. 근데 문제는 이제부터 함정을 존나 던져요. 영화 내내.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진짜 신이나 아니면 다른 것 때문에 이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거야. 그럼 오프닝에 이 아저씨가 처음에 이 복선을 던지고 이제 곽도원의 의심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서서히 곽도원은 버섯에 노출되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마 그 시체 첫 번째 그 아저씨 죽었다 그랬잖아. 그 아저씨랑 접촉한 순간부터 일단 그 보균이 서서히 이제 몸에 퍼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이제 두 번째는 이 곽도원의 딸이 이 안을 이렇게 보게 된단 말이야. 이제 요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야. 왜냐면 곽도원의 부인이랑 같이 이제
정말 신나는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차에서 하거든, 들킬까봐. 근데 딸이 밖에서 아빠 뭐해? 근데 그 부분이 뭐냐면 딸의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곽도원이 그 딸을 데려가서 어디서부터 봤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처음 본 거 아니야. 괜찮아 라고 얘기를 하거든. 근데 여러분, 이게 애 입장에서 봤을 때 성관계라는 게 무서울 수 있어요. 내가 어릴 때 처음으로 본 이제 야한 동영상에서 나는 그게 궁금하고 이게 아니라 공포를 느꼈단 말이야. 저게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것도 본인의 아버지, 어머니,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애들 입장에서 이해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제 주인공도 굉장히 중요해요. 주인공이 현대 아빠들처럼 그게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럼 몰라도 돼. 아버지가 경찰인데 그런 걸 알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봤을 때 여기서 딸의 두려움이 크게 각인이 됩니다. 실제로 봤던 건 이게 처음이었을 거거든, 내 생각에. 그리고 이제 이 또 사람이 이제 곡성에서 죽어나가고 개지랄이 터질 때 직접적으로 곽도원이 버섯이랑 접촉을 해요. 이 다음 장면이 그거야. 비가 존나 오는데 곽도원이 출근해서 보니까 사람들 막 주변에 구경 나와 있고 막 발악하면서 아줌마 하나가 곽도원을 덮쳐요. 그래서 곽도원이 막 어쩔 줄 모르고 에이 하다가 그때 버섯에 첫 번째로 크게 접촉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장면에서 딸이 그 곽도원이 존나 막 흐트러져 있는 걸 보면서 옷 갖다 주러 왔거든. 내 생각에 그때 아마 접촉해서 버섯에 이제 이게 복균이 된 거야. 딸이 곽도원의 환각이 시작되죠. 곽도원이 이제 그때부터 무명이라는 여자를 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 근데 이 무명이라는 여자가 되게 애매한 게 영화 전체에서 딱 한 장면밖에 안 나와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곽도원의 동료 경찰 있잖아. 그 경찰이랑 같이 보는 것처럼 나오거든, 무명이라는 여자를. 그 장면이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끝나요. 영화를 다시 보시면 무명을 둘이 같이 보는 게 아니라 그 장면에서 존나 이상하게 곽도원이 그 무명이랑 뭐 얘기하다가 갑자기 쿠니무라준이 씨발 옷 벗은 장면에서 귀신이 확 튀어나와가지고 우와 씨발 하고 꿈에서 깨. 그래서 두 가지로 해석을 해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곽도원이 실제로 그 남자랑 봤던 게 다른 걸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곽도원이 보고 있던 나무가 사람이 목매달아 자살한 나무거든. 그 나무에서 무언가가 떨어지고 있는 장면인데 곽도원은 무명을 봤고 그 옆에 있는 남자는 다른 걸 보고 있었던 거야. 저 왜 저래?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 옆에 있는 남자가 아 저거 낮부터 그러던데요? 라고 얘기하는 걸 봐서는 경찰한테 돌을 던지고 있는데 그 장면을 그렇게 얘기할 것 같지 않거든. 이제 한 번만 짚고 넘어갈게. 무명이라는 존재, 없을 무에 이름 명자를 써요. 이름이 없어. 영화 내에서 이게 가장 큰 함정인데 무명의 얼굴은 계속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무명은 말 그대로 사람들이 보는 환각이에요. 아무도 보지 못했고 아무도 이 사람이 뭔지를 해석할 수가 없어. 근데 쿠니무라주는 달라요. 쿠니무라주는 실체가 있어요. 무명만 실체가 없어. 영화 전체 내에서.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천우희라는 배우 한 명을 써서 표현을 했지만 사람들이 보면은 무명은 전부 다 다른 사람이에요. 일단 곽도원 환각이 시작되고 무명도 보고 외지인도 보고 어우 씨발 꿈에서 깨어나요. 중요한 포인트가 뭐다? 이제 직접적으로 버섯에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곽도원이 몸이 아파지고 뭐 이상한 이런 게 이제 점점 나타나기 시작하거든. 술집 이제 들어가가지고 술을 먹고 있는데 이제 두드러기가 점점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다른 사람한테도. 쿠니무라준이 어쨌든 실험하는 것 때문에 곡성 주민들이 이제 서서히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해. 다 같이 미쳐가는 거죠. 그리고 이 버섯은 점점 증상이 세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쯤에서 딸이 이제 개지랄을 해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무엇이 중한데 이 장면 있잖아요. 곡성에서. 그 장면에서 왜 딸이 그렇게 행동을 했냐면 딸이 두 가지 감정을 느꼈어요. 첫 번째는 진짜로 지 몸이 존나 아파. 그리고 이 버섯의 특징은 폭력성 증가와 자기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모를 만한 행동들을 하기 시작해요. 아빠가 갑자기 막 신발을 들고 와서는 이 신발이 뭐냐. 내 생각에 그 신발도 여러분 그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 신발은 딸 신발이 아니에요. 그 옆에 있는 경찰이랑 둘 다 같은 환각을 이제 보기 시작하고 둘 다 정신이 없어서 딸한테 그리고 이 신발 너 일본인 봤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때가 환각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막 딸하고 멋이 중한데 하고 딸이 삑 하고 나서 곽도원이 이제 해서는 안 되는 짓을 저지릅니다. 딸이 자고 있는데 딸 방에 몰래 들어가서 후레쉬를 켜놓고 일기장이나 아니면 다른 걸 이렇게 찾아보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일기장에 이제 버섯에 노출되어서 나타나는 폭력성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책을 찢는다든지 아니면 책 안에 죽어 아니면 다 죽는 그림을 그린다든지. 곽도원은 이게 외지인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죠. 사실은 버섯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곽도원이 제일 실수한 게 뭐냐면 잠자는 딸의 몸을 더듬어요. 그리고 딸의 치마를 들춰가지고 두드러기가 있나 없나를 후레쉬로 확인하는데 그때 딸이 깹니다. 그리고 지금 뭐 하는 거야 하고 개지랄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앞에 부모님이 성관계하는 걸 봤거든. 그러니까 무서운 거야. 자기한테도 할지 모른다는 그 겁 때문에 그때 개지랄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개지랄을 하는 이유는 버섯도 있죠. 얘가 광기 때문에 어쩔 줄을 모르는 거야. 지도 지 몸이 주체가 안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곡성의 이제 중간이에요. 근데 여기서 딸 통증이 심해졌을 때
같이 이제 버섯에 노출되었는데 성인들한테는 이 버섯이 다 노출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곽도원한테 노출됐으면 그 아버지나 할머니한테도 노출이 됐어야 되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여러분 남자한테 훨씬 더 빨리 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여자분들한테는 조금 늦게 발현이 돼요. 이 버섯이. 그냥 요 얘기는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할게요. 어린애들한테는 존나 빨리 발현돼요. 그 안에 있는 애들 있잖아. 모든 캐릭터 중에 애가 딱 한 명밖에 안 나와. 여러분도 알죠? 어린애가 그 딸밖에 안 나온다니까. 걔가 그래서 빨리 발현이 막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딸 통증이 심해졌더니 이 할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옆집 할머니한테 물어봐서 좋은 무당을 부를 테니까 조심히요. 네 무당을 불러봅시다. 그랬더니 곽도원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개짓거리를 하죠. 아 그러면 불러볼게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하나 지나가는데 곡성 마을에서 무당을 한 번 부른 게 아니야. 한 번 불러서 무당이 죽은 장면이 나와요. 중간에. 그 장면이 왜 들어가는지 이해가 안 됐거든 나는. 근데 이렇게 설명하니까 이해가 돼요. 그 무당이 먼저 들어가서 그 버섯으로 이제 그 무당도 피폭이 돼가지고 죽고 막 이런 장면이 중간에 한번 나오고 이제 일광이 들어가기 시작돼요. 일광은 이제 버섯으로부터 쿠니무라준한테 뭔가를 들었겠지. 쿠니무라준한테 이거 먹으면 버섯에 피폭되지 않는다. 이런 걸 쿠니무라준이 아마 알려준 것 같아. 그래서 일광은 돈을 벌기 위해서 곽도원의 연락을 받고 그 집으로 가는 거예요. 어차피 돈 받고 이제 굿할 걸 아니까 애가 아픈 걸 알고 확실한 믿음을 주기 위해 쿠니무라준이 미리 걔네 장독대 안에다가 까마귀를 넣어놔요. 마술적인 기법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제일 맞거든. 그럼 이제 일광은 옛날에 무당할 때 했던 것처럼 사람들한테 싸가지 없이 굴고 휘 하다가 저 항아리에 뭐가 들었어? 저거 가져와. 그리고 깨보면 그 안에 까마귀가 들어있는 거지. 당연히. 왜냐면 쿠니무라준이 넣어놨거든. 실험체들한테 그런 걸 다 넣어놓고 똑같은 방식을 사용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장면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일광이 처음에 곡성으로 들어갈 때 왼쪽으로 들어오니까 일본은 왼쪽 차선을 쓰니까 일본이랑 관련이 있다. 근데 그게 쿠니무라준이랑 관련이 있다는 거 유착관계를 설명하는 장면이에요. 더 이상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서 이제 곽도원이 존나 열받는 거지. 아니 외지인한테 이렇게 당하고 있을 수는 없다. 내 나와바리에서 자기 동료한테 부탁해가지고 신앙심을 가지고 있는 신부님이랑 자기 동료랑 해가지고 그 위로 올라갑니다. 외지인이랑 첫음으로 이렇게 딱 만나러 가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광기가 시작돼요. 여기가 내가 봤을 때는 이제 버섯의 기운이 점점 발현하기 시작돼서 이제 막 여러 가지가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옆에 있는 동료가 외지인네 집에 들어가서 처음에 뭘 보냐면 방 안에 사람들 사진이 전부 다 붙어있고 거기서 딸 막 신발 입고 이런 걸 봐요. 근데 이게 되게 이상하단 말이야. 그걸 봤다는 것 자체가.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못 봐요. 그냥 걔만 봤어. 막 딸은 점점 개지랄을 하는데 그 지랄하는 것도 여러분 근데 전부 다 이해가 되는 게 딸한테 막 구슬하고 막 개지랄을 해요. 근데 이 버섯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받을수록 통증이 느는 질환을 가지고 있어요. 그 딸 입장에선 병원 다니고 이런 것들이 존나 스트레스라서 점점 두드레기랑 발열이랑 광기가 심해지고 있는데 곽도원은 자꾸 모르고 가족들이랑 그런 데만 데리고 다니고 굿하고 그러니까 딸이 점점 이상해지는 이유는 내가 지금 아픈데 씨발 그 광기는 점점 더 심해지는데 이걸 모르겠는데 점점 이렇게 이제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첫 장면에서 그게 끝나고 나서 이제 외지인한테 한 번 더 곽도원이 찾아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조수로 보여? 여기 내 나와바리여 하고 쿠니무라준의 개도 죽이고 3일 안에 여기를 떠나지 않으면 너도 개새끼랑 똑같은 꼴 날 줄 알아. 알았어 하고 으름장을 놓고 옵니다. 여기서 이 장면이 나와요. 일광은 이제부터 그 외지인한테 살을 날릴 것이다. 그 외지인이 귀신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외지인은 외지인대로 이제 지 혼자 막 이렇게 닭 잡아와가지고 이렇게 막 굿하는 장면이 있단 말이야. 저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서로 같이 살을 날렸다 이게 아니라 쿠니무라준도 버섯 실험을 하다 보니까 자꾸 씨발 버섯으로 환각이 보이는 거야. 쿠니무라준도 자꾸 무명이 보여요. 근데 곽도원한테 보이는 무명하고 쿠니무라준이 보는 무명하고 달라. 쿠니무라준은 자꾸 귀신이 보인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쿠니무라준이 구슬한 이유는 자기가 가져오고 있는 종교학에게 기도를 하는 거죠. 제발 살려달라고. 자기가 죽을 것 같다고. 그래서 처음으로 그때 쿠니무라준이 아픈 장면이 나와요. 막 죽으려고 그러거든 그때. 근데 그게 일광이 살을 날려서 걔가 아파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몸이 아파서 걔는 쓰러진 거야. 일광은 그냥 구슬하는 척만 하는 거고.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일광이 곽도원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살을 날리는 것은 진짜 씨발 심각한 일인 게 처먹는 것도 중요하고 마시는 것도 가려 이 지랄을 했어요. 그러니까 소리 때문에 애가 막 경계 일으키고 난리를 친단 말이야. 그때 곽도원이 밖으로 나가가지고 하지마 이 씨발 새끼들아 이러고 굿을 엎어버려요.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살이었으면 일광이 과연 멈췄을까? 일광은 사기꾼이야. 일광은 실제로 굿을 할 줄 모르거나 아니면 신이 이미 떠난 사람이니까 그때 살을 멈출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이해관계가 지금 완전히 다른 거지. 두 개를 다른 개체로 봐야 돼요. 근데 여기도 함정인 거야. 감독이 잘 설계해놓은 함정에 우리가 빠져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그 굿이 멈추니까 딸이 이제 좀 사그라든단 말이야. 왜 그러냐면 소리가 조용하니까.
그 구타하는데 소리 존나 크거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애가 경기 일으키고 막 이지랄을 하고 있다가 굿이 멈추니까 애가 좀 이렇게 나아지는 거야. 이제 곽도원이 답이 없으니까 이제 이 광기가 점점 물들어가지고 이 곽도원의 동료는 사람까지 죽입니다. 버섯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때 이제 뉴스에서 한 번 더 보여줘요. 환각제가 들어간 버섯으로 건강용품을 만들어 팔아 뭐 지금 구속돼. 똑같이 한 번 더 나와요. 그 장면에서. 이미 계속 알려주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곽도원이랑 그 신학하는 사람이 둘이 가서 한 번 더 답을 보여주는데 그 신학하는 공부하는 사람이 이제 대주교님을 이제 모시고 가가지고 곽도원이 얘기를 해요. 우리 딸이 귀신에 들려가지고 얘가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대주교가 뭐라 그러냐면 아니 귀신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양반들이 어떻게 그렇게 확신을 하십니까? 본 적이 없으면 의사를 믿고 마음을 맡기세요라고 얘기를 한 그게 답이에요. 근데 아빠 된 입장에서 그걸 믿기가 힘든 거지. 곽도원은 이미 답을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환각이 점점 보이고 정신이 나가버렸기 때문에 이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거기를 갔다 와서 이제 곽도원이 우리 이제 이렇게 당할 수는 없다. 쿠니무라준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자기 친구를 이끌고 쿠니무라준을 죽이러 산으로 올라가요. 근데 여러분 이 장면에서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가 있는데 쿠니무라준은 진짜로 심적으로 굉장히 무서웠던 것 같아. 왜냐면 사람들이 존나 이상하게 변하고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죽어버리니까. 그리고 경찰이었던 곽도원이 와서 3일 안에 여기를 안 떠나면 죽습니다라고 얘기해서 빠르게 짐을 싸서 이제 내려가야 되나 하고 산책을 하고 있는데 트럭 안에서 살인을 일으킨 박춘배라는 사람의 시체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얘가 섬뜩해가지고 야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야 떠나야 되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즈음에 이제 여러분 버섯의 부작용 중 하나가 부활이라 그랬듯 내가 얘기했잖아. 부활한다. 버섯이 이게 들어오면 특정한 이 확률로 이 시체가 다시 살아나서 지능이 없는 좀비로 바뀌어요. 그래서 쿠니무라준이 이제 떠나려다가 밖에서 소리가 나서 뭐지 싶은데 곽도원 쪽 그 사람들이 곡괭이랑 막 칼이랑 뭐 이 빠따를 들고 지네 집에 올라와서 얘가 너무 놀래가지고 숨었는데 그때 그 시체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쿠니무라준도 존나 무서웠고 놀랐던 거지. 뭐야 저게 왜 움직이지? 싶은데 이제 곽도원 쪽이랑 그걸 싸우는 걸 보고 있는 거야. 곽도원의 친구 중 한 명이 그 시체를 처리하고 나서 저야 한 놈 더 있는데 하고 쿠니무라준을 발견합니다. 유일하게 영화 전체에서 쿠니무라준이라는 캐릭터가 감정 요동을 쳐요. 뒤에서 쫓아오니까 존나 도망가다가 넘어지고 절벽에 나오니까 잡히면 진짜로 죽겠구나 하고 절벽 밑으로 뛰어내려서 숨어있는 장면이 나와요. 무서운 거야. 버섯으로 피폭된 사람들이 자기를 쫓아오니까 진짜로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때. 그리고 이제 자기 눈에 무명이 자꾸 보이고 자기도 이제 미쳐가는 걸 아는데 어쨌든 이제 쟤네한테 죽기는 싫으니까 얼마나 끔찍하게 죽을지가 보이니까 도망쳤던 거죠. 그래서 이제 곽도원 친구들은 결과적으로 쿠니무라준을 발견하지 못하고 광기에 젖은 상태로 다 이제 버섯에 이미 거의 노출된 상태에서 이제 아무것도 눈이 보이는 상태가 아니죠. 어떻게 또 이제 우연으로 이렇게 만나가지고 곽도원이 운전하는 차에 치이게 돼요. 쿠니무라준이. 그래서 곽도원 측 애들이 쿠니무라준을 처리한다고 뭐 칼로 찌르거나 완벽하게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고속도로 밑에 있는 절벽에다가 쿠니무라준을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뒷부분이 나옵니다. 무명이 나와가지고 곽도원한테 그 지랄을 해요. 저 흰 닭이 3번 올 때까지 집에 들어가지 말아. 막 이런 얘기부터 씨발 그 마지막 장면이 여러분 다 환각이에요. 그 부분은 다 버섯이에요. 그래서 막 여러분 일광이 갑자기 그 마을로 들어왔다가 무명을 보고 피토를 해요. 그 버섯 때문에 그런 거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일광도 버섯에 노출돼서 얘도 문제가 점점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까지 한 명도 버섯에 피폭된 사람이 피토했던 적은 없었어요. 유일하게 일광만 그랬거든. 왜 그러냐면 버섯에 그만큼 많이 노출됐었거든. 왔다 갔다 하면서 노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진짜로 한계까지 와버린 거야. 일광이. 그래서 일광이 그때 피토를 하는 이유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난리가 나고 결론적으로 마지막은 어떻게 되냐면 마지막 장면이 2가지예요. 아니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그 딸이 결과적으로 이제 사람을 해하거든요. 영화 내내. 할머니도 한 명 이제 가위로 솔킬 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장면에선 가족을 전체를 다 죽여버린단 말이야. 근데 곽도원이 무명하고 거기서 개지랄을 안 하고 있었으면 여러분 아무리 귀신이 들렸고 버섯으로 힘이 세져도 딸은 딸이야. 곽도원이 그래도 경찰이고 몸집이 그만한데 빨리 집에 도착해서 딸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이 그대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집에 못 들어간 이유는 무명이라는 환각이 자꾸 자기 자신을 붙들었다고.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죄책감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 버섯이 보여주는 환각은 사람마다 다른데 자기가 지은 죄에 비례한다고. 그래서 그 문명이 얘기하는 것도 네 딸의 아버지가 죄를 저질렀어. 외지에서 온 사람을 그냥 죽여 불고 그걸 문명이 아는 이유는 곽도원이 보는 환각이라서 그래요. 자기가 저지른 죄를 계속 얘기를 해주거든. 그 앞에 있는 무명이라는 여자애가.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그 버섯 때문에 결과적으로 딸이 사람을 다 죽일 때까지 집에 못 들어가고 이미 늦은 상태로 딸이 처참하게 가족을 죽인 상태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리고 곽도원이 진짜 죽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마지막 장면에 일광이라는 무당이 다시 그 곽도원의 집으로 들어와서 사람들 사진을 찍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인체 실험 때문에 그래. 버섯이 사람한테 미치는 영향을 사진으로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석이 가능했던 이유는 곡성에서 삭제
삭제된 장면이 두 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천우이랑 쿠니무라 준이랑 싸우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다. 그게 함정이에요. 내가 봤을 때. 그 둘이 싸우면 이 해석이 불가능해. 진짜 답으로 가는 공간이 아예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답으로 못 가게 막기 위해서 그 장면은 빼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장면은 쿠니무라 준이랑 일광이랑 마지막에 서로 만나가지고 유유히 사라지는 장면이 있어요. 그 뒤에 있는 사진들은 다 진짜로 실존했던 게 맞고. 그래서 내 생각에 그 장면을 넣었으면 이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두 장면을 서로 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곡성에 관련된 제 해석이었어요.